여러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 말, 부모에게는 한숨 섞인 하소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 됩니다. 부모는 이 말을 던지고 나면 잠시 후련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날 이후 웃을 때도 성공할 때도 행복해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행복하면 부모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 인생의 원인이 아닙니다. 부모 인생은 부모가 살아온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운 인생의 책임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식에게 말 한마디로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너 때문에라는 말이 자식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이 말을 멈추는 순간 부모의 노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세요. 얼마 전 법회에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75살,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자식 잘 되라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이 저를 피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며느리와 다툰 후 아들이 한 달째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럴까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말 아닌데요.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다고 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별말 아닌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뭐든 할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우리 세대 부모들이라면 한 번쯤은 입 밖으로 내뱉었을 말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속으로라도 수없이 되뇌었을 말들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진짜 무엇을 원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좀 알아줘라.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왜 모르냐? 그저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주길 바랐던 겁니다.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자식들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라고 해야 하는데 왜 멀어질까요? 감사하기는커녕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지고 말 한마디에 버럭 화를 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 이건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소장입니다. 자식을 피고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자식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재판정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유죄 선고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입에서 나온 너 때문에는 자식에게 유죄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자식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 부모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고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희생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은 고마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희생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게 붙는 순간 그건 희생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빚을 평생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혹시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때 우리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면 불효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답답함, 그 죄책감, 우리가 다 겪었던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바로 그 말을 이제 우리 자식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도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왜 또 똑같이 반복할까요? 자식은 너 때문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짐으로 여깁니다. 내가 있어서 부모님이 불행하구나.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부모님은 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칼로 물 베기는 되는데 말로 마음 벤 건 아물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이 세 글자가 자식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평생 그걸 안고 삽니다. 부모 곁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멀어집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 75 어머니께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드님 때문에 인생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님 인생이 힘드신 게 아드님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사실은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그게 누구 탓이라도 해야 견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았던 그 억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라는 말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인 억울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억울함이 어디서 왔는지 함께 찬찬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식 키우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파트 평수로 사람을 평가받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옆집은 32평인데 우리는 24평이라고 아이들이 기죽어 하던 때, 친척 모임만 가면 요즘 어디 사세요? 이 질문부터 나오던 시절, 그때 우리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애 하나 대학 보내려면 온 집안이 허리띠 졸라매야 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느라 맞벌이 시작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일은 온전히 우리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돈 벌어오잖아 라고 했고 우리는 그래, 당신 고생한다며 또 혼자 감당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쌌습니다. 회사 갔다가 저녁 8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애들은 방에서 TV 보고 남편은 소파에서 신문 보고. 엄마 왔어? 이 한마디 듣고 우리는 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용실 가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옷 한 벌 사려고 백화점 갔다가도 가격표 보고 돌아섰습니다. 이 돈이면 애들 참고서 몇 권 사주지. 늘 이런 계산부터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은 늘 제일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97년, 98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남편 회사가 구조 조정됐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문 닫았습니다.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애들 학원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이 생각 하나로 우리는 더 일했습니다. 파트타임 2개씩 뛰었습니다. 백화점 판매직 하다가 저녁엔 아파트 경비실 청소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병원비 낼 돈도 아까워서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 나 튼튼해 이렇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울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삼켰습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 애들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 집안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유지된다는 인정, 이것 하나였습니다. 명절날 시댁이나 친척 어른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칭찬 한마디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들었던 말은 뭐였습니까? 밥이 왜 이래? 간이 안 맞네. 집안 정리 좀 하지, 왜 이 모양이야?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옆집 아들은 벌써 의대 갔던데 우리 집은 언제 그런 소식 들려주려고. 잘하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밥 잘해도 빨래 잘해도 집안 깨끗하게 유지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부족하면 바로 지적받았습니다.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집만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다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듣는 말은 엄마는 원래 그런 거잖아였습니다.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파도 엄마는 튼튼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은 하는데 우리 자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나는 요즘 이런 게 하고 싶어 이런 말조차 못 꺼냈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아직도 젊은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런 반응이 돌아왔으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이 쌓이고 쌓입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이게 내 팔자지 뭐. 그 다음엔 체념했습니다. 세상이 다 이런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 폭발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입니까? 자식입니다. 왜 자식일까요? 남편한테는 이미 기대를 접었습니다. 말해봤자 또 시작이네 이런 반응만 돌아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거나 멀어졌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진짜 속마음 털어놓으면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결국 남은 건 자식뿐입니다. 자식이 가장 만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나한테 의지했던 사람이니까.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렸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어도 우리 눈엔 여전히 내가 키운 아이니까. 내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준 그 아이니까. 뭔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화를 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친구는 등 돌리면 끝이지만 자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싸워도 결국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 놓고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 감정을 받아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굳어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마이너스 이런 문장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털어놓으면 우리가 시원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자식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원했던 노년일까요? 평생 애써 키운 자식과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는 게 우리가 꿈꾸던 말년이었을까요? 우리의 억울함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겪은 고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려다가 우리는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 석자가 자식의 인생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이제 그쪽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얼마 전 법회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45살 남자였고 한 분은 52살 여자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5살 남자분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는 평생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키웠습니다. 너 대학 보내느라 엄마 허리가 휘었다.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가 얼마나 빚을 냈는지. 아니, 너만 편하게 살면 되겠니? 엄마 생각은 안 하고.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진했을 때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되나? 새 차를 샀을 때는 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보시면 돈이 그렇게 남아도나? 이런 말씀 하실까봐. 해외여행을 갈 때는 SNS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자랑하는데 그는 혼자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엄마는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는데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 때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와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요즘 잘 나가더니. 바빠서 어머니는 잊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온답니다. 숨이 막힌답니다. 스님, 저는 효도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만 보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나쁜 자식인가요? 그 남자는 울었습니다. 45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52살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늘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을까요? 제 인생이 제 것 같지 않아요. 그분 어머니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내 선택 때문에 엄마가 아프면 어쩌려고? 넌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네. 그 말이 그 사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고등학교 때 미대 가고 싶었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화가가 돼서 뭐 하게?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안정적인 데 가.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사범대에 갔습니다. 대학 때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정말 좋았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소개한 공무원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엄마가 걱정으로 잠을 못 잘 거야. 그 말에 자기 마음을 접었습니다. 결혼하고 서울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곁에 남았습니다. 내가 서울 가면 엄마 아빠는 누가 돌보게?
우리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고향에서 삽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답니다. 남편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하면 엄마 심장 아프면 어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에 또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52살인데 아직도 뭘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 눈치를 봐요.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친구들은 내 인생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제가 희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빚을 졌거든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은 이렇게 삽니다. 잘 될수록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승진하고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행복한 순간이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부모님은 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기쁨과 죄책감이 항상 함께 옵니다. 순수하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으면 자꾸 상처가 되니까. 부모님 얼굴만 봐도 너 때문에라는 그 말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집니다. 전화도 뜸해집니다. 명절에도 일찍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마음은 떠나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따라다닙니다. 효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멀리 있으면 죄책감 들고 뭘 해드려도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말씀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멀어져서 외롭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이 나를 피할까? 서러워합니다. 자식은 죄책감에 짓눌려 괴롭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께 마음 편하게 다가가지 못할까? 괴로워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관계일까요? 평생 애써 키운 자식과 평생 부모님 생각하며 산 자식이 이렇게 서로 불편하고 아파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관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누구 손에 있을까요? 자식 손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의 고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 우리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 반응했을 뿐입니다. 시작이 우리였다면 끝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원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엄마, 아빠, 나 낳아줘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했고,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었던 건 그 시대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고, 배울 기회가 없었고,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인생은 부모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식 탓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확실히 해도 많은 게 바뀝니다. 내 인생이 힘든 건 내 선택과 환경 때문이지 자식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너 때문에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대신 내가 힘들다라고 하십시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대신 나는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가 서운하다 대신 나는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십시오.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딱 세 글자만 빼면 됩니다. 너 때문에 이 세 글자만 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자식은 자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느낍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방어하거나 도망칩니다. 하지만 나는 힘들다고 하면 자식은 어머니의 감정을 듣게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듣게 됩니다.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다 대신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아서 허전하다라고 하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다 대신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속상하다라고 하십시오. 자식을 주어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주어로 만드십시오. 자식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내 감정을 말하십시오. 이것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법회에 오셨던 그 75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요즘 바쁘다고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냐고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웠다. 내가 전화 안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혼자 있으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어머니 마음을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 너한테 미안한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날 통화가 오래됐답니다. 아들이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어머니를 피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네요. 이 어머니는 지금 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만나던 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자연스럽게 통화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때문에를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한 것. 그것뿐입니다. 자식을 탓하지 않을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자식도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격이 아니라 솔직한 나눔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자식과 서먹하게, 불편하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따뜻하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바뀌십시오. 자식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손 내미십시오. 너 때문에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그 순간부터 노후의 평온이 시작됩니다. 평생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자식이 뭘 해줘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편해져야 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우리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와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십시오. 너 때문에라는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자식도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당장 해보십시오. 자식한테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엄마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딱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너 때문에라는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